사이즈 좋아. 자, 굿바리 주지 말자.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아요.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새벽 하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붓바리 낚시 나왔거든요. 남해 고흥 녹동항에서 나왔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낚시배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보스이어는 제가 타고 있는 배예요. 근데 원래 그 선호는 낚시를 못하죠. 오늘은 왜 낚시를 하냐면은 출항이 없어서 저희 낚시배 식구분들하고 같이 낚시를 나왔고요. 우리 선단배 선원분들께서 사무장을 해주시고, 저는 낚시하면서 유튜브 촬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은 그 풋바리 외수질 낚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고기를 잡는 것도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고기가 나오면요, 근데 이제 어떤 채비,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풋바리 낚시를 하는지, 그 다음에 채비의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이죠. 바늘이라든지 아니면 단차라든지 아니면 그 가지줄의 길이라든지 상황별 새우 기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낚시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외수질 장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마노 3파워 낚싯대 준비를 했고요. 그 시마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파워나 3파워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연질대 같은 경우는 그 봉돌을 한 40호 정도까지 쓰기 때문에 그 40호 봉돌을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릴은 보편적인 그냥 베이트 릴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줄 같은 경우는 1호에서 1.5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두꺼운 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릴 같은 경우에서는 그 드랙 세팅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잡아 당겼을 때 좀 뻑뻑하게 나올 정도, 그러니까 광어 나우샷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잡아 당길 때 뻑뻑하게 나오는 이 정도면 됩니다. 일단 채비는 그냥 기성채비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성채비를 사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 봉돌까지의 단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cm 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30에서 50 정도 단차가 있는데, 요걸 고려해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고 한 바퀴 정도 감고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한 30cm 정도 되는 요런 그 채비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다니기 때문에 50cm 짜리를 선호를 합니다. 봉돌 같은 경우는 물때랑 수심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40호가 원래 기본이라서 40호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심이 얕거나 조류가 약할 때는 사실 뭐 30호, 25호 정도 쓰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지금 25호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 너무 날리면 당연히 무거운 봉돌로 교체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늘. 지금 여기 그 채비에 바늘을, 가지줄을 좀 길게 주죠. 바늘은 이렇게 전용 외수질 전용 바늘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요 형태는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외수질 바늘이고요. 이게 이제 동그란 세이코 바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바늘 호수는 몇 호가 좋냐, 20호에서 22호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제 24호, 26호 정도는 너무 커요. 그건 이제 농어 같은 거 아니면 민어처럼 좀 큰 대상어 노릴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지금 이거는 20호고요. 가지줄의 길이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하시는 게 좋은데, 이 기성 그 바늘을 사시면은 길이가 보통 맥시멈 한 1m 정도 돼요. 그럼 어느 때는 길게 쓰고 어느 때는 좀 짧게 잘라서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 길게 쓰냐면 조류가 좋은 날, 그러니까 조류가 센 날 좀 길게 쓰고요. 조류가 약한 날 좀 짧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류가 약한 날 왜 짧게 쓰냐면은 조류가 잘 안 가요. 여기에 이제 새우를 달겠죠. 새우를 달았는데 조류가 안 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위에는 원줄이 있겠죠. 기둥줄하고 원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줄이 펴지질 않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조류가 이제 심하게 안 가는 날, 그러니까 정조 타임에도 마찬가지죠. 심하게 안 가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새우가 가만히 있질 않고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 바닥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입질을 해도 가지줄이 처지면서
입질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새우가 가라앉으면서 바닥에 데이거든요, 새우가. 그러면 밑걸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좀 짧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요 길이를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짧게 쓸 때는 어느 정도냐면 한 60 내외 정도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길게 쓴다라고 하면은 한 80에서 1m 정도까지 쓰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한 대략 85,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조류가 육물이거든요, 좀 있기 때문에 전 좀 길게 쓸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바늘을 묶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끝에 이런 식으로 매듭을 한 번만 주세요. 매듭을 이렇게 한번 주시고요.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끼고요. 끼고 일반적인 매듭 그냥 한번 주시고 끝을 잡고 묶은 다음에 자, 이렇게 잡아당겨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새우를 끼고서 낚시를 하면 되죠. 이제 새우 가져와서 새우 끼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새우 끼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바늘을 새우 지금 여기 보시면 까만 부분이 있어요. 눈 밑에 여기 까맣고 여기도 까맣죠. 여기가 이제 뭐 새우 뇌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하얀 부분 자세히 보시면, 자, 요거를 이 새우 뿔이 있는데 뿔 밑에서 이런 식으로 끼는 방법이 있고요. 요 하얀 부분, 까만 부분 건드리지 말고요. 그래야 오래 살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깨기, 입 쪽에서부터 넣어서 이 위로 꺼내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위치는 똑같아요. 여기 까만 부분, 동그란 까만 부분 있죠. 요 앞쪽에서 나오게 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 새우뿔 옆으로 끼고 어떨 때는 입깨기를 하냐, 그러면 요렇게 끼면은 그 상하로 움직임이 생기고 요렇게 끼면 좌우로 움직임이 생기겠죠. 제가 해본 결과로는 조류가 빠를 때에는 입깨기를 해서 상하로 움직임만 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더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조류가 좀 약할 때에는 옆으로 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입깨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깨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입 밑에서 껴서 여기 지금 바늘 끝이 보이거든요. 뿔 쪽으로. 자, 좀 요 까만 거 앞쪽으로 나왔죠. 살짝 바늘 끝을 갖다 대면 보여요, 바늘 끝이 여기로 나오는지. 자, 요렇게 해서 저는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 이동을 할 때에는 얘를 물속에다 담가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래 사니까. 새우는 너무 많이 떠갖고 오시면 별로 좋지 않아요. 여기도 이제 죽은 새우들이 보이는데 너무 많이 뜨면 이 좁은 공간에 많이 들어가면 새우가 빨리 죽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주 갖다 쓰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스팅하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면 되냐면요, 봉돌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끼가 봉돌에서 분리되게 그냥 쭉 내리지 마시고요. 약간 우리 뭐 낚시할 때 앞치기라고 그러죠. 앞치기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캐스팅해서 봉돌 서밍을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새우가 봉돌보다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던지고 나서 어떻게 해주냐면, 떨어졌어요. 봉돌이 떨어지고 서밍을 한번 딱 해줘. 잡아당기면 봉돌은 앞으로 오고 새우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바닥으로 내려주시면 잘 안 엉켜요. 그러니까 던질 때 새우가 더 멀리 던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앞치기, 흔히 얘기하는 앞치기를 하시고요. 봉돌이 딱 수면에 닿으면은 서밍, 엄지손가락으로 딱 스프를 잡아갖고 잡아주면 봉돌은 딱 멈추겠죠. 근데 새우는 가만히 있으니까 봉돌은 멈추니까 앞으로 오고 새우는 뒤에 있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스프에 엄지를 딱 놔주면 줄이 바닥으로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좀 이제 덜 엉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가지줄이 꼬여가지고 사실 밑에서 제대로 액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꼬여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캐스팅할 때 그렇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봉돌이 바닥을 닿았다. 바닥을 닿았으면 바닥 찍고 한 바퀴나 반 바퀴 정도 감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쭉 진행을 하다가 너무 봉돌이 바닥을 안 찍는다 그러면 수심이 깊어졌거나
아니면 봉돌이 많이 붕 뜨는 거죠. 줄이 날리면서. 그러면 이제 입질을 못 받으니까 가끔씩 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안 찍는다 그러면 썬바를 눌러서 봉돌로 바닥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반 바퀴나 한 바퀴 정도 감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쭉 이렇게 너무 많이 들리면 입질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포인트에서 농어가 있으면 떠 있으면은 오히려 물겠죠. 근데 붓바리를 노린다라면 바닥을 노리셔야 돼. 바닥. 저 같은 경우는 50cm 단차를 쓰기 때문에 저는 한 반 바퀴 아니면 한 뼘 이내로 살짝 들고 가요. 그러면 바닥에서 한 뼘까지 따지면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된다고 치면 한 70cm 정도 띄워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끼가 한 70cm 정도 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포인트 이동할 때 아직 새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손 이렇게 좀 잡아보세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얘가 다리를 움직이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쓰셔도 되고요. 움직임이 너무 없으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죽은 새우가 되잖아요. 기왕이면 산새우 쓰시는 게 좋으니까. 자, 오늘 생각보다는 물이 좀 탁합니다. 이렇게 물이 좀 탁한 날에는 새우를 가능하면 좀 큰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이 탁하면 잘 안 보이겠죠. 이제 형체가 크면 클수록, 새우가 크면 클수록 물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보이니까 새우를 좀 사이즈가 있는 걸 끼시는 게 좋고요. 좀 물이 탁하다 그러면 큰 걸 쓰시고요. 그리고 내가 대상어 큰 걸 노린다 그러면 큰 새우를 쓰시면 되고요. 보편적으로는 그냥 적당한 새우 사이즈, 그리고 가장 팔팔한 놈 새우 끼우시면 됩니다. 바닥 되는 놈들 같은 경우 이제 싱싱한 걸 갓 껴서 내리면은 만약에 어떤 고기든지 주변에 오잖아요. 그러면 새우도 살기 위해서 파닥파닥 거려요. 파닥파닥. 이제 그게 사실 로드에 좀 전달이 돼요. 입질하고는 좀 다른데 약하긴 하지만 파닥파닥 되고요. 자, 이제 고기가 입질했을 때 챔질 타이밍은 제가 고기가 실제로 입질을 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고기가 입질을 하면은 로드 끝이, 로드 팁 끝부분이 이게 달달달 떨릴 거예요. 달달달달 떨려요. 떨리면 가만히 쭉 보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다가 실제로 딱 다 그러니까 바늘까지 물게 되면은 대가 살짝 먹습니다. 이렇게 쭉 먹는다고 그러죠. 그때 로드를 쭉 들어 올리시면 돼요. 챔질을 뭐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쭉 들어 올리면 그냥 걸려요. 입걸림이 되고, 그 다음에 쭉 들어 올린 상태에서 릴링. 처음에 쭉 들어 올렸을 때는 슬랙 라인이 생기시니까 릴링을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적당한 속도로 텐션, 라인 텐션, 라인이 팽팽하게 유지되게 하면서 랜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 찍고, 저는 일단 한 바퀴 하고 내려서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내리니까 바로 바닥이 닿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찍고 몇 바퀴냐 이게 아니라 몇 바퀴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살짝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그 살짝이 어느 정도냐, 제가 볼 때는 뭐 50cm 내외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30cm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줄이 좀 처진다, 좌나 우나 앞으로, 그 다음에 배 밑으로 이렇게 날린다고 주로 표현하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줄이 일직선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사선, 어느 방향이든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띄워도 실질적으로는 한 바퀴 50cm를 내가 띄운다 해도 실제로는 바닥에서는 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50cm가 뜨진 않죠. 한 20-30cm,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뜰 거예요. 자, 오늘은 탐사 낚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포인트를 빠르게 찍으면서 다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마리수보다는 좀 큰 거 한 마리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요. 반나절만 낚시를 하게 될 거예요. 반나절만. 그래서 한 점심때쯤 뭐 12시나 1시 그 정도 사이에 철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온전히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리수 고기를 낚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붓바리가 굉장히 많아요. 중래만에 붓바리가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상황을 보면 잡어들, 흔히 얘기한 쏨뱅이 열귀 같은 거 이제 잡어잖아요. 잡어인데 잡어보다 붓바리가 더 잘 나와요. 일단 입질하면은 붓바리 확률이 한 70% 이상 됩니다.
근데 입질은 붓발이나 잡어나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탁탁탁 치다 쭉 들어가는 그런 입질이고요. 다만 이제 랜딩을 할 때 릴링을 해보면 소리가 올라오다 탁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치면은 붓발이고요. 쏨뱅이나 열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정하게 흔들흔들 하면서 세게 탁탁 안 치고 그러면서 올라와요. 그거 가지고 아 이게 붓발이구나 아니면 그냥 쏨뱅이나 열기 같은 잡어구나 이런 걸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서해 기준으로 보면은 약간 놀래미 랜딩할 때랑 좀 비슷해요. 놀래미가 올라오면서 탁탁탁탁탁 좀 방정맞게 떨잖아요. 광어 같은 경우는 힘을 쓰면서 쭉 올라오다가 힘을 쓰면은 드랙이 쭉 나가는 그 다음에 또 오다가 직직직 쭉 뭐 이런 식인데, 놀래미는 광어처럼 탁 치고서 올라오다 보면은 중간에 탁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좀 까불어요. 근데 붓바리가 랜딩해 보면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입질할 때는 똑같아요. 잡어랑 입질은 똑같은데 이렇게 랜딩을 하다 보면 잡어보다는 더 힘을 쓰면서 초리가 많이 꾹꾹 쳐박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힘이 좋아요. 확실히 같은 사이즈라도 열기나 쏨뱅이보다는 붓바리가 더 힘이 좋습니다. 또 포인트 이동. 자, 줄은 꼬이지 않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우 아직 살아있어요. 방금 전에 꼬리 한번 탁 쳤거든요. 제가 손으로 잡으니까. 요러면 아직 괜찮은 거예요. 오, 입질 왔어요. 아이고야, 빨랐어. 수심이 얕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면 머리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머리만 남았죠. 우리 큰 놈은 아닌 거. 자, 이렇게 머리만 딱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질을 안 하니까 입객이 살짝 넣으면 보여요. 바늘 끝이.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기가 있어요. 여기는 확실히. 자, 이렇게 바닥이 험한 곳에 붓바리가 많아요. 붓바리는 밋밋한 데보다는 바닥이 험한 요런 지형에 붓바리가 많습니다. 밑걸림이 항상 많으니까 채비는 좀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운영을 잘 하시는 분은 채비 뭐 하나도 안 떨구고 아니면 뭐 많이 떨고도 한두 개 정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좀 운영이 좀 부족하신 분들, 근데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채비 좀 넉넉하게 가지고 다니세요. 뽕돌 10개, 채비도 10개, 바늘도 10개 이상. 지금 바닥을 찍고 살짝 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한번 살짝 부딪혔고요. 봉돌이 부딪히면 반 바퀴는 한 바퀴 정도 감아주시고, 선장님이 일일이 뭐 더 깊어진다 얕아진다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니까 본인이 바닥을 잘 확인하면서 바닥에서 살짝 떠있게 운영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각도로 있다가 봉돌이 바닥을 안 치면 한번 내려보는 거죠. 자, 지금 안 닿아요. 한참 많이 들고 있었죠. 자, 바닥 찍고 다시 반 바퀴는 한 바퀴 감고 하다가, 자, 바닥을 또 안 건드리는 것 같으면 한번 내려봐야 돼요. 많이 깊어졌죠? 깊어지는 수심이네요. 자, 서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섬에서 멀지 않은 지금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바닥은 안반 지형인 것 같습니다. 돌이 많은 그 작은 돌 같진 않고요. 좀 왔어요. 와, 히트. 자,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챔질하면 됩니다. 챔질이라기보다는 그냥 대를 이렇게 위로 쳐들면 돼요. 약간 붓바리 느낌이 있는데요. 탁탁 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입질이 있었고요. 탁탁 치는 거. 그 다음에 잠깐 기다리니까 쭉 가져갔습니다. 지금 약간 붓바리 같은 느낌이에요. 오, 붓바리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이 정도면 굿발이 괜찮은 사이즈예요. 이 정도면은. 자, 일단 굿발이 한 수 성공했네요. 한 대략 30cm 정도 될 것 같고요. 굿발이 사실 4자 이상 잡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딱 30 좀. 피징을 해줬어요. 불에가 튀어나와서. 자, 일단 꽝은 면했네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얕은 데서 시작해서 깊은 쪽으로 내려가는 지금 수심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가야지 입질을 해요. 당연히 밑걸림 조심해야 되고요. 뭐 걸린다 싶으면 잽싸게 들어줘야 돼요. 들었다가 무서워서 못 내리면 안 되고요. 밑걸리면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저는 원줄은 1.25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왔어요, 입질. 기트. 자, 지금처럼 초리대를 보고 있다가 꼭꼭 쳐박을 때 지금도 굿발이 같아요. 치는 느낌이 탁탁 치거든요, 올라오면서. 자, 아까 그만한 거 굿발이 한 마리 더 잡았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아까 딱 그만한 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험한 데서는 멀리 캐스팅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발밑에다가. 왜냐면 멀리 캐스팅 할수록 더 컨트롤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채비 손실이 생길 거예요. 바늘이 걸렸어요. 바늘이. 에헤. 바늘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쵸? 바늘은 안 떨어지는데 새우가 떨어져. 자, 이렇게 한번 걸렸을 때는 바늘 끝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질도 없어요. 이거 뭐야? 농어다, 농어다, 농어. 작은 농어 걸린 것 같은데? 백쪽이네. 아이, 좋다 말았네. 자, 백쪽이 사이즈 좋은 거. 백쪽이가 사이즈가 더 좋죠? 지금 밑걸림을 회피해서 운영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오, 왔어요. 왔어요. 굿발이 같기도 하고 백조기 같기도 하고. 세게 치질 않네요. 백조기 같아, 백조기. 하흐, 역시 백조기. 근데 백조기가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백조기. 입질이 되게 작은 날이 있어요. 새우 주변을 맴도는 경우. 타이라바, 와류처럼 그런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온 것 같은데 물진 않는 그런 상황. 그럴 때는 제가 해보면은 로드를 쓱 들어서, 그러니까 새우가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 도망가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리가 약하거나 입질이 좀 까다로운 날 한번 해보세요. 쓱 들 때 새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같이 딸려서 그때 탁 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새우 주변에 고기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새우가 파닥거릴 때도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파닥만 대고 안 문다든지 할 때 기다렸다가 안 물면 쓱 들어오면 그때 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팁이에요, 팁. 사이즈 있어. 뭐야? 참돔이야? 백조기.
와, 백조기가 커. 뜰채까지는 아닌데, 오, 백조기가. 대물 백조기네, 대물. 와. 백조기 사이즈 좋죠? 와, 완전 대물이네요. 풋바리가 나와야 되는데 백조기가 나왔네. 사실 오늘 근데 탐사라서 어떤 어종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나오는지 이런 걸 보는 거니까. 여기는 백조기 포인트 같아요. 왔네요. 이러다마네. 히트. 자, 한 마리 걸었고요. 또 백조기 같아요. 여기 지금 백조기밖에 없어요. 또 사이즈 괜찮은 백조기. 살은 안 쪘는데 기네. 자, 뿔깨기 성공했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조기 맛이에요. 계속 백조기. 입질이 좋아요. 자, 한 마리 또 걸었어. 또 백조기 여기. 무거운 붓바리 같다. 붓바리 같아요. 그렇지. 오, 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오. 사이즈 좋아. 자, 붓바리. 이걸 놓치지 말자.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아요. 지금 12시 37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전에만 낚시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자고 하시네요. 보고치 백조기 포함해서 두 마리나 서너 마리 잡은 것 같은데 몇 마리 잡았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두 자릿수 조항했어요. 저희가 아침에도 늦게 나왔거든요. 4-5시간 한 것 같은데 4-5시간 조항치고는 두 자릿수 한 걸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 포인트 탐사 제대로 한 것 같아서 오늘은 목표를 달성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한치 갈치 이런 것도 할 거니까 영상 많이 올릴게요. 앞으로는 시간 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